안녕하세요. 책이 좋아지는 채널 디어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분량이 많은 작품이라고 큰 감동을 주고 분량이 적은 작품이라고 작은 감동을 주는 건 아니지만 짧은 이야기만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글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 3가지를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클레이 키건의 대표 3부작입니다. 워낙 핫한 작가이기도 하고 출간하는 책들도 꾸준히 인기가 많은 만큼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부터 아기자기한 동네 책방까지 일단 서점에 들렀다 하면 무조건 이 중에 한 권쯤은 진열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 분량 얇은 건 마음에 드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 작품들의 가장 큰 매력을 먼저 말씀드리면 책이 정말 고요합니다. 이 바쁘다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한테는 뭔가를 채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어내는 작업이 더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이 책들은 삶의 적막이나 고요함, 여백을 느끼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 와중에 각 책의 매력이 다 다른데요. 일단 3권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유명하기도 한 맡겨진 소녀, 이 책을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는 가난하고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애정이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기를 또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식을 케어하기 어려웠던, 어쩌면 귀찮았던 이 소녀의 부모는 어느 방학에 먼 곳에 있는 먼 친척에게 아이를 맡겨요. 애가 입을 옷이며 생필품이며 뭐 이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애를 친척집에 떨구고 가거든요. 사실 거의 버리듯이 맡긴 거죠. 근데 이 친척집은 아이가 없는 부부의 집이었는데 아이를 정말 따뜻한 어른의 손길로 보살펴요. 이 소녀는 이 집에서는 나를 또 언제 버릴까? 무슨 이유로 혼날까? 어떻게 내쳐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지내는데 친척 어른의 진심 어린 돌봄으로 하루하루 이제 겪어보지 못했던 평온하고 안온한 일상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어른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소녀가 천천히 스며들듯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이야기예요. 한 아이가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한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동진 평론가님이 굉장히 추천한 책으로도 유명한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책은 문장이 정말 뛰어난데 묘사하지 않고 남겨놓은 문장과 문장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 그 여백에 진짜 이야기가 담긴 듯 신비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저도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정말 많았는데 가장 여러 번 읽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아저씨가 내 손을 잡는다. 아저씨가 내 손을 잡자마자 나는 아빠가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런 기분이 들지 않게 아저씨가 손을 놔줬으면 하는 마음도 든다. 힘든 기분이지만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 나는 집에서의 내 삶과 여기서의 내 삶의 차이를 가만히 내버려둔다. 굉장히 짧은 분량 속에 엄청나게 좋은 문장들이 많이 숨어져 있는 만큼 여러분도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작품은 바로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여기 띠지에 보시면 역대 가장 짧은 북커상 후보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 짧은 분량 속에 대체 어떤 이야기를 담아뒀길래 역대 가장 짧은 북커상 후보가 됐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그리고 명작을 빠르게 읽어보고 싶다는 못된 심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펄롱이라는 40대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펄롱은 평범한 가장이고 또 아내랑 딸 5명과 함께 살고 있는 딸부잣집의 아빠입니다. 펄롱은 미혼모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좀 쉽지만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따뜻한 이웃들 그리고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나 방황을 겪지 않고 무탈하게 어른으로 성장한 케이스예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펄롱은 어느 날 수녀원에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서 감금돼 있고 갇혀있는 아이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엉망인 꼴로 청소를 하고 있던 여자애들이
펄롱을 보자마자 자기를 도와달라고 대문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수녀가 등장해서 그대로 펄롱을 그냥 다시 밖으로 내쫓아요. 그 수녀원의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펄롱은 예전과 똑같은 하루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불의를 목격해버린 이상 그 전과 완전히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수녀원에서 나와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길을 잃었던 펄롱이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길을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노인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이 길로 어디든 자네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네. 이 책은 그 문장처럼 펄롱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또 고뇌하고 갈등하는지,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긴 한데 어디론가 나아가지는 못하는 기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움츠러드는 마음을 정말 섬세하게 적어내려가는 책이에요. 그 무게와 깊이가 정말 깊은 만큼 책 소개 문구에서 수월한 침묵과 자멸적 용기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펄롱은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결단을 내렸을지 여백 가지 글이 되는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클레이 키건 문체의 특징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글이 수채화 같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 수채화 같은 글의 정점에 있는 책이에요. 정말 그림 같은 책인데 반전은 내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매콤하다는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막 아름다운 들판, 고요한 마을, 아기자기하게 예쁜 집에서 미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로 책을 읽었는데 책 표지부터 너무 예쁘고 그리고 앞선 두 개의 책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클레이 키건의 스타일을 파악했다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마음으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그런 반전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풍경 속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는 책인 만큼 읽다 보면 책 속으로 들어가서 막 혼내주고 싶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안아주고 싶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 같이 울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닌 매력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마찬가지로 문장력이 정말 대단한데 예를 들어서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쳐있던 여자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마사는 아직 행복이 기억날 만큼 젊다. 이 문장 안에서 정말 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이 한 명 한 명에게 부여하는 서사가 정말 깊고 그만큼 책장을 덮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마음이 남게 되는 책입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 클레이 키건만큼 문장과 서사가 뚜렷한 작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랫동안 시대를 타지 않는 작가와 시대를 타지 않는 책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책부터 읽을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름다운 그림 같은 글에서 나는 희망을 더 엿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맡겨진 소녀를 읽어보시고요. 한 사람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으시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연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푸른 들판을 걷다를 읽어보시길 추천해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책들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